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정책 제안 컨퍼런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런 정책 제안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자료는 잘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직원이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아마 좀 회사 소개가 좀 많은 것 같아서 회사 소개를 제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정책 제안은 제가 이제 구두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SN 디스플레이라는 기업이고요. SN 디스플레이는 Superior Next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이제 세 개의 디스플레이 기업이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SN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SN 디스플레이는 이제 저희가 2020년도에 저희가 창업을 해서 쭉쭉쭉 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시리즈 A 투자를 받고 현재는 이제 CEX 2026 흑시장을 수상하게 됐는데 현재 저희가 이제 TV 관련해 가지고 태블릿부터 해서 85인치 TV까지 저희가 다 데모를 하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제 25년간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일을 해왔고 특히 이제 OLED 분야의 연구를 아주 초창기부터 저희 해왔고요. 그래서 페로브스카이트를 이제 2014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원천 특허를 이 분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디스플레이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이 주도하고 있는 이제 QLED TV가 있습니다. 그리고 LG가 TV에서 주도하고 있는 이제 OLED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타가 주도하고 있는 이제 이런 AR, VR 시장, XR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쪽 디스플레이 시장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스플레이 시장은 점점 성장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QD TV 시장은 지금 약간 세츄레이션 되는 느낌이고요. 대신에 이제 태블릿이라든지 노트북의 디스플레이 시장이 전망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은 이렇게 크게 성장해 가고 있고 원래는 이제 뭐 이런 TV나 이런 디스플레이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이 됐다면 AR, VR이 지금 또 한 160억 달러 정도의 시장으로 크게 좀 달려가고 있어서 시장은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OLED, QLED 그 다음에 차세대는 뭔가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떤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흑강도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디스플레이의 어떤 분야에서 대부분 밝기, 효율, 뭐 이런 얼마나 얇으냐, 뭐 이런 좀 굽어지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에서 강조를 해왔다면 흑강도라는 새로운 기준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존의 QD인 경우에는 흑강도가 낮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AR, VR 같이 뭐 1인치에 뭐 3000 PPI를 픽셀을 구현해야 되는 그런 고해상도 이런 굉장히 미니 초소형 디스플레이인 경우에는 픽셀의 어떤 사이즈가 한 2마이크로미터 정도 돼야 되고 높이도 한 2마이크로미터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QD 같은 경우에는 흑강도가 낮아가지고 충분한 강량을 내려면 한 10마이크론 이상이 돼야 되는 그런 근본적인 유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스플레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런 기존의 발광체는 쓸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는 페로브스카이트가 뭐 색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뭐 너무 좋은 게 많지만 그 중에서도 페로브스카이트가 왜 이어야만 하는가는 이 흑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좋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재료는 이제 OLED나 QLED보다 훨씬 더 색의 구현력이 뛰어나서 우리가 자연에 가까운 색을 구현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좁은 스펙트럼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페롭스카이트 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답은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해줄 수가 있지만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좌우하고 있는 어떤 환경적인 규제 그런 문제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로아스라고 해서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라는 그런 규제가 EU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중국의 대부분의 그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재료가 카드뮴 기반한 퀀텀 다시입니다. 양자점이라는 재료인데요. 그 재료가 유럽 시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 사용되기가 힘들게 된 게 2025년 11월 경을 기해서 이제는 이제 카드뮴의 규제에 대한 연장이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카드뮴에 대해서 규제를 예외 규정을 하지 않고 이제는 이제부터는 이제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디스플레이 시장의 60%를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카드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는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카드뮴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페롭스카이트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국제적인 상황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의 어떤 솔루션은 이런 페롭스카이트 재료를 가지고 기존에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적으로 좋은 특성, 높은 흑강도, 패터닝 가능한 거, 색순도도 좋은 거, 그리고 로하스 카드뮴 규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거에 덧붙여 가지고 가격 경쟁력까지도 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료가 당분간에는 뭐 지금 QLED TV에서 양자점을 대체하는 쪽으로 사용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LCD 백라이트를 쓰고 있는 디스플레이에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AR, VR, 그 다음에 페롭스카이트 신틸레이터, 그 다음에 태양전지 분야 등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재료가 왜 좋으냐 하면 기존에 이제 LCD에서 OLED 넘어갈 때는 재료만 바뀐 게 아니라 공정까지 다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재료는 기존에 있는 디스플레이 공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공정 호환성을 가지고 있고 재료 소모량도 굉장히 적으면서 합성 시간도 적고 저비용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 말씀드려 있어서 생영역과 희도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이제 페롭스카이트밖에 없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QLED TV에서 대형, 초소형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QLED는 이제 대형과 중형 쪽에 커버가 가능하고요. 근데 페롭스카이트인 경우는 흑강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굉장히 얇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밝기를 구현하기 위해서 에미터, 발광체의 양이 적게 들어가도 충분히 밝은 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초소형, 소형까지도 다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은 2014년이 이제 어떻게 보면 페롭스카이트 발광체가 시작한 원년인데 그때부터 원천 특허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기업이 이제 이런 그 자발광에서는 어떻게 보면 선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에 기초해서 자발광에서도 저희가 선두를 가지고 있고 강변환 필름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2026년 1월 15일자에 저희 사이언스 표지 논문으로 나간 게 이제 이런 기술인데요. 강변환 필름으로 저희가 굉장히 높은 수명을 달성했고 그게 이제 상업화 수준을 넘어서 있는 그런 성능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이즈의 TV와 태블릿까지 저희가 CES에서 전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2026년 1월에 이미징 분야에서 저희가 혁신탕을 타게 됐는데 이미징 분야는 이제 주로 디스플레이 쪽이라서 대부분 이제 대기업들이 포진되어 있고요. 그래서 LG, 삼성 포진되어 있는데 여기서 벤처 기업인 저희가 이렇게 이미징 분야에서 이렇게 상을 타게 됐습니다. 이제 정책적인 분야는 이제 말씀드릴 게 사실은 많은데 지금 이제 저희 기업이 하고 있는 이런 그 원천 소재는 이 대한민국 디스플레이 역사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제 그 디스플레이 그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선두를 여전히 이제 달리고 있지만 대부분의 원천 소재는 지금까지 어떤 디스플레이 타입이었던 상관없이 대부분 해외에 저희가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저희가 디스플레이를 제조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포스트 OLED, 포스트 QLED의 디스플레이 시장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지금 전 세계가 지정학적인 그런 리스크를 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반도체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안보 산업처럼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안보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떤 소자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우리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지고 있는 이런 국제 정세에서 이 소재도 이런 반도체 못지않게 굉장히 이제 국산화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이제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그런 소재라고 토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은 주로 소재가 대부분 해외 의존에 돼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국내에서는 이제 제조 공정이 굉장히 좋지만 해외에서 의존하다 보면 그런 공정을 다시 최적화를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 있기 때문에 속도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추가적인 비용 측면이라든지 로열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한 이제 국제 정세가 나빠지거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존재하게 되면 이걸 생산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갈 수 있고 이 공급이 안 되는 문제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협력 기반의 국내 핵심 소재가 이게 우리가 공정과 연계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그거는 좀 제가 핸드폰에 좀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직원이 이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다 이제 담겨 있지 않은데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이 저희가 이제 아까 이제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약간 이제 소재를 단순히 이제 비용 절감의 어떤 대상으로 지금까지 여겨져 와서 소재 비용을 대부분 다 이제 절감하기 위해서 소재 업체들이 대부분 힘든 이제 마진 뭐를 감수하고 이렇게 공급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비용 절감의 어떤 대상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국가 리스크 관리 차원의 어떤 자산으로 재정이 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나 기획재정부에 좀 저희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 R&D는 소재와 공정 뭐 이런 신규 장비 이런 게 패키지로 연구가 되어 왔었는데 비용이 대단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업이 이제 제시하는 이런 페롭스카이트인 경우에는 기존의 공정 장비에 굉장히 호환성이 좋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실증만 기존에 있는 공정과 장비에서 하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실증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프로젝트나 뭐 그런 거에 재원에 대한 투자들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나 중소벤처기업부에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이제 디스플레이가 이제 QD 양자점이 굉장히 로드맵에서 많이 들어가 있는데 국가 로드맵에서 이제 페롭스카이트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중요한 상황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은 이제 포스트 올레드, 포스트 QD 로 전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국가적인 디스플레이 로드맵이 새로 작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제 현재 이제 이 QD 시장에서는 이제 QD 기술이 굉장히 세츄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포화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카드뮴 규제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페롭스카이트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페롭스카이트에 대한 연구가 국내보다 여기 뭐 가까운 이웃 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추격이 대단히 심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발광체에 대한 원천 기술을 그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디스플레이 역사상 처음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전략이 사실은 국가 로드맵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환경부에 이런 부분을 좀 제안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관련돼 있는 스케일업 인프라를 좀 더 구축을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소재 기업이 벤처 기업이 몇 개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실증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산업인데, 뭐 반도체인 경우에는 이제 뭐 파운드리라는 게 존재하고 파운드리 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만, 이런 디스플레이 쪽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재료하는 벤처 기업이 되게 좀 힘들 뿐더러 이런 이제 재료하는 기업이 사실상은 이제 이런 대기업의 POC를 통해서 이런 실증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떤 각과을의 관계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든 어떤 그런 상황에서 POC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을 받아야 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희 벤처 기업에서 이런 거를 제안을 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산업이 이게 성장할 수 없고, 또 많은 딜레이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POC가 어떤 대기업에서 받아들여지느냐 안 받아들여지느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로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테스트 베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구축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대면적 코팅이라든지 신뢰성 테스트, 장기 수명 평가 뭐 이런 측면에서 실증을 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 베드, 파운더리와 같은 그런 개념의 대규모 시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산업통상자원부나 이런 데에 또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은 점점 IP에 대한 가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지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IP에 대한 중요성을 또 해서 IP에 대한 가치를 좀 더 평가하고 이게 이제 기업의 가치로 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의 어떤 정책이 필요합니다. 사실 IP만 가지고도 우리가 창업을 할 수 있고, 그게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스타트업을 할 때도 이 스타트업 기업이 얼마나 전 세계적인 대응이 가능한 IP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막강한 무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스타트업 업계에 있는 이제 심사자분들을 심사관 분들한테 이제 또 제안해 드리고 싶은 게, 이런 IP에 대한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서 어떤 회사에 대해서 좀 지원이 돼야 될 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나 특허청에 좀 제안을 드릴 것은, 우리가 소재를 팔지 않아도 IP 자체가 이제 공장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SN 디스플레이가 특히 저희가 라이센스 사업을 한 50%의 비중으로 크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런 그 IP에 대한 원천을 잘 보존하고, 이걸 갖다가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이걸 어떻게든 전 세계로 뿌려질 수 있는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뭐 과제나 지원, 정책적인 부분에서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정책 제안을 좀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뭐 자료가 있는데, 저희 에너지 측면에서 저희 기업이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저희가 제공해주고 있는데 디스플레이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태양전지 분야에서도 저희 제공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농업 스마트 팜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가 제공해줄 수가 있고요. 뭐 의료용으로도 저희가 이런 에너지 절감형 그런 디스플레이나 혹은 센서를 저희가 제공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잘 저희가 유기적으로 협력이 된다고 한다면 새로운 소재 시장과 앞으로 AR, VR 분야 등에서의 신규 사업 확대와 전문 인력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